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오늘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제3과제 드라이 세팅 중에서 드라이 부분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제 드라이는 이 과제 커트에서 어떤 과제가 출제됐느냐에 따라서 3과제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 과제에서 스파니엘 그레듀에이션이 출제가 됐다고 하면 3과제에서 잉컬, 앞마름이 출제가 될 것이고, 이 과제에서 이사도라가 출제됐다고 하면 3과제에서는 바깥마름, 즉 아웃컬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드라이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드라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원리를 각 요소별로 정리하면 대략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 두 번째는 물리적인 작용, 세 번째는 가해지는 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해진 열이 식혀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분은 머리카락의 모양이 변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물리적인 작용은 롤빗에 머리카락을 감음으로써 변형될 모양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을 가하는 것은 머리카락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번째, 머리카락의 열을 식히는 과정을 뜸을 들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변형된 머리카락을 다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머리카락의 모양을 변형시키고 뜸을 들임으로써 그 머리카락의 모양을 고정시키는 것을 3과제 블로우 드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3과제의 블로우 드라이는 마찬가지로 블로킹을 해서 시작을 하고 네이프에서 시작해서 탑 부분, 헤어라인에서 끝나는 시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드라이가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할 것은 4등분 블로킹을 나눠보겠습니다. 센터 가르마를 나누는 것까지는 똑같고 사이드 블로킹의 크기를 정해야 되는데, 자, 사이드 블로킹의 넓이는 롤빗의 빗살보다 더 좁은 블로킹 크기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머리카락을 드라이를 진행을 할 때 롤빗 위에 얹어지는 머리가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설정을 해야 우리가 균일한 웨이브를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크기보다 더 작은 크기로 블로킹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크기를 꼬리빗으로 환산을 해 봤을 때, 자, 꼬리빗 빗살의 전체만큼 길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사이드 블로킹이 완성됩니다. 자, 후두부는 기존과 같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이 되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드라이와 롤빗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라이기를 보시면 드라이기는 손잡이 부분을 잡는 방법과 이렇게 노즐 부분을 잡는 방법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손잡이를 잡는 방법을 보시면 이렇게 바람의 세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과 바람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손목 관절의 각도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무게중심이 앞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어깨에 가해지는 힘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노즐 부분을 잡게 되면 노즐 부분은 무게중심의 가운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깨에 가해지는 힘이 더 적어지고, 대신에 바람의 세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과 손목 관절 특성상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롤빗을 보시면 빗살 밑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엄지손가락을 받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밀어줌과 동시에 나머지 4손가락은 이렇게 손잡이에 자연스럽게 얹어주시고 밀어주는 힘을 반작용으로 받쳐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블로우 드라이를 진행을 할 때 드라이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모발에 얼마만큼 전달이 돼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롤빗이 밑에 위치하고 드라이기가 위쪽에 위치했을 때 드라이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70%는 모발로 향하게, 그 다음에 30%는 아래쪽으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총 4단계로 구분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첫 번째는 빗질하기, 두 번째는 다림질하기, 세 번째는 모발 끝에 컬 형성하기, 네 번째는 피벗 포인트, 즉 컬이 시작하는 지점 만들어주기,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섹션을 나눠주신 다음에 두피 안쪽에서부터 빗질해서
꺾이거나 우는 모발 없이 깔끔하게 빗질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다림질에서는 두피 안쪽에 롤빗을 안착시켜 주시고 드라이기에 따뜻한 바람을 틀어주신 다음에 자, 롤빗이랑 드라이기랑 밀착된 상태로 모발 끝까지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분을 날려주는 걸 다림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림질을 진행할 때는 수분을 100% 다 말리는 게 아니라 10에서 20% 정도의 수분을 남기고 건조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모발 끝에 컬을 형성해 줄 건데 다림질 하듯이 이렇게 쭉 나온 다음에 모발 끝에 도달했을 때 바람이 빠져나가는 방향을 아래 방향이 아니라 고객 쪽으로 45도 틀어준 다음에 바람 방향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열을 식혀주고 손을 받친 다음에 이렇게 빗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끝에 컬이 형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피벗 포인트를 형성을 해줄 건데 피벗 포인트는 모발을 롤빗에 한 바퀴 와인딩을 해주신 다음에 모발 끝과 기존의 모발이 만나는 지점에 피벗 포인트를 형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드라이기에 뜨거운 바람을 이용해서 피벗 포인트를 형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열을 주고 식혀주는 뜸 들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받쳐주고 롤빗을 돌리듯이 빠져나오면 이러한 컬이 형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웃컬을 진행을 할 건데 세 번째 모발 끝에 컬 넣는 것까지는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발 끝에 컬을 형성하는 것까지 동일하게 진행하시고 네 번째 피벗 포인트를 형성을 할 때 인컬과 반대되는 방향의 피벗 포인트를 설정해 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롤빗이 위쪽에 위치해 있고 드라이기의 바람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분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바퀴 와인딩이 진행이 되면서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모발과 기존의 모발이 만나는 부분에 피벗 포인트를 형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을 준 다음에 뜸 들이는 시간을 조금 가진 후에 마찬가지로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텐션을 유지한 다음에 굴리듯이 빗을 빼주면 아웃컬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라짐이 생기는 이유는 아래 슬라이스의 작업을 진행할 때 분사되는 따뜻한 바람에 의해서 이 부분의 수분까지 같이 증발되면서 이 변형된 모양 그대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기존에 작업해놨던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가려주신 다음에 소량의 물을 분무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흐르지 않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면 이 부분의 갈라짐이 이렇게 정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블로우 드라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건 기존에 작업해놨던 부분에는 절대 수분이 침투하면 안 된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열이 가해지면 머리카락의 모양은 변합니다.
하지만 그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이 모양이 오래도록 유지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인컬, 아웃컬 드라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